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기본 개념 해석 공식 베이직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험 생활이 참 힘들지만 그렇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하는 힘든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부러워하는 사람 또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 사람 나름의 고민이 있고 그 사람 나름의 아픔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에게도 완벽한 삶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조금 더 감사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 간단히 한 뒤에 오늘의 새로운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복습 열심히 해오셨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심 뼈대가 뭐냐? 관계대명사 절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명사를 쏙 꾸며주는 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뒤에 관계대명사 동사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꾸며주듯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또요. 만약에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대명사 절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이구나. 이제 그것이 포인트였었고요.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뭐냐에 따라서 종류를 좀 달리 했습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다. 그럼 뭘 썼어요? who를 썼었고 사람이 아니네. 그럼 뭘 썼습니까? which를 썼고요. 사람인지 사물인지 신경 쓰기 싫어요. 그럼 뭘 썼습니까? 공통으로 that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을 텐데 그 뒤에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있더라. 어떨 때 목적격일 적에 생략할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 엄청 어렵잖아요. 목적격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목적어는 일단 기본 해석이 뭡니까? 을이죠. 그래서 우리 선행사를 집어넣었을 때 을로 해석이 되면 목적어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사합니다. 주어가 이 명사를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면 이게 뭐구나. 얘가 목적어, 목적격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걸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이게 대원칙인데 우리 막 많은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언제 이 생략된 관계대명사는 무엇이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어떤 식으로도 함께 접근을 해봤어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괄호를 열고 닫아서 해석을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한다라고 했던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하이라이트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일단 소유격이니까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계대명사랑 똑같아요. 우리 아까 이렇게 했죠. 동사하는 명사. 근데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자리에 누가 들어갈 뿐이에요. whose랑 명사 세트가 들어갈 뿐입니다. whose는 뭐뭐의 이런 뜻이니까 혼자 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관계대명사 자리에 그냥 whose 명사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명사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혹은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다 라고 하면 이 관계대명사 자리에 뭐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역시 whose 명사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요? 주어가 명사를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준다 라고 했었고 문법 시험에서는 어떻게 풀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일단 여기서 뚝 끊어서 이 명사의 명사가 동사합니다. 이 명사의 명사를 주어가 동사합니다. 자, 이렇게 의로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면 여기는 whose 자리네 라고 찾으면 된다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관계대명사에 대해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정말 초절정의 어려운 내용을 함께 할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나는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한 번에 다 소화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 일단 뭘로만 잡는다. 아, 나는 해석을 완벽하게 해야지. 그걸로만 잡으시고 나머지 이렇게 문법적으로 구별하는 연습은 여러분 2회 독하실 때 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먼저? 해석 먼저 봅시다.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만 해도 사실 부담스러운데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선행사 합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도 살리고 관계대명사 자리에 선행사를 쏙 넣어서 두 개 다 해석하시면 돼요. 뭔 말이냐고요? 자, 전치사가 예를 들어 for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이 선행사를 위해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전치사 자리에 예를 들어 with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선행사 합니다. 선행사와 함께 주어가 동사합니다. 아, 뭐야. 그냥 선행사 넣고 전치사 살려서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전치사랑 바로 붙어서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뭐는 쓰지 않는다. that은 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뭐 who랑 whom 두 가지가 있었죠. 사람을 나타낼 때.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랑 바로 붙어서 목적격으로 쓰일 때에는 누구를 쓴다. who랑 whom 중에 whom을 쓴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몰라요. 적용을 해봐야지.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전치사까지 해석이 잘 되는지 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죠. 자, in도 살리고요. 선행사를 넣어볼게요. The circumstances가 상황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은요 will seek out 찾게 될 겁니다. 뭐를 찾게 될 거래요? sweet 달고 그리고 salty는 짠 거거든요. 짠 flavors 맛을 찾게 될 겁니다. 해석 완전히 좋은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달고 짠 맛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in which 해주시면 되겠고요. 쌤, 그럼 which는 왜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잖아요. 명사. 그러니까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역할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주어는 떡하니 있네? 그럼 너는 땡. 그 다음에 우리 seek out, 뭔가를 구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보어가 필요 없죠. 우리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뭐가 되다, 뭐 이다, be, become, grow, get 이런 동사들 제가 쭉 한번 정리해드렸었잖아요. 그런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보어도 필요 없네요. 그럼 쌤, 얘는 지금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뭐를 구하는지. 맞아요. 근데 뒤에 목적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목적어 역할도 못하죠.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러니까 which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문법적으로는 완전히 끝났고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Early diet. 다이어트가 살 빼는 것도 다이어트지만 식사하는 것도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하는 식사가 can change the circumstances. 이런 상황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단맛과 짠맛을 찾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고 수식하듯이 한번 해주세요. 자, 한 번만 더 갑시다. 어린 시절에 하는 그런 식사가 아이들이 단맛과 짠맛을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can change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막 단맛, 짠맛 이런 걸 막 맛보게 하면 아이들이 자라서도 계속해서 그런 입맛을 유지하게 될 확률이 높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렵죠? 자, 이번에는요, in which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맞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전치사도 살려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가 물론 야, 너 매너 좋다. 그럴 때 매너도 있지만 방법, 방식이란 뜻도 있고요. 전치사 in은 어떤 방법이랑 같이 쓰여서 무슨 방법으로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in which는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 방법으로 그가
arranges the opening scene. 그 첫 장면을 갖다가 arrange, 마련합니다, 준비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첫 장면을 갖다가 준비한다. 해석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 in which 쓴 건 너무 잘한 거고요. 쌤, 혹시 which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얘가 그럼 주목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주어는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마련하는지 목적어도 있고요. 아, 얘는 역할이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in which가 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을 이어서 가봅시다. The deliberate manner. deliberate은 일부러, 고의로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굉장히 고의적인 방식. 그런데 어떤 방식이에요? In which he arranges the opening scene. 그가 첫 장면을 마련하는 그런 고의적인 방식이 increases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처음에 왜 시작할 때 두구두구두구두구 막 이런 효과도 주고 해서 보는 사람들의 뭔가 긴장감을 막 이렇게 고조시키고 기대감을 고조시키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네요. 해석 다시 한번 이어서 가보죠. The deliberate manner in which he arranges the opening scene. 그가 첫 장면을 준비하는 그런 고의적인 방식이 increases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를 높여줍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감이 올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58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by which라고 되어 있고요. 이 선행사에 해당하는 걸 쏙 집어 넣을 거잖아요. 근데 선행사에 해당하는 게 뭔가 봤더니 variable이에요. 여러분 variable이라는 게 뭐냐 하면 뭐 변수라는 겁니다. 변수라는 게 요걸 싹 넣으면 두 개가 똑같은 조건인데 이걸 싹 넣으면 두 개가 뭔가 달라지게 될 때 우리 이제 그게 변수였어, 그게 변인이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variable이에요. 쌤, 그럼 전치사 by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by는 방법의 전치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변인에 의해서 different culture groups, 다른 문화 집단들이 are identified. identify, 뭐 알아내다, 확인하다, 식별하다니까 식별이 됩니다. 해석 너무 좋죠? 그 변수에 의해서 각각의 다른 문화 집단들이 식별이 된다. 해석 좋아요. 이거 맞은 거예요. 쌤, 그냥 which 쓰면 안 돼요. which 쓰면 안 되는 이유 이제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주목보 해야 되는데 주어는 이미 있고 그 다음에 are identified. 식별되답니다. 자, 만약에 얘가 또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문화 집단은 식별됩니다. 변인을. 식별됩니다. 변인을 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변인을 식별하는 거겠죠. 아, 얘는 지금 수동태라 뭐 또 필요 없구나. 목적어도 필요 없구나. 그래서 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which는 이래저래 못 쓰는 거고 by which를 쓴 것이 맞는 겁니다. 내용도 어려웠어요. 자, 찬찬히 같이 봅시다. language, 언어라는 것이요. provides, 제공해줍니다. 뭐를요? the single most, 단일의 가장 common이니까 흔한, 가장 보편적인 그런 variable, 변인을 제공해줍니다. 그 변인에 의해서 다른 문화 집단들이 are identified, 식별이 됩니다. 라는 문장이고 해석 다 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A라는 문화 집단이 있고 B라는 문화 집단이 있을 때 얘네들이 문화가 달라. 라고 이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둘이 언어가 다르잖아. 언어가 다르니까 다른 문화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문화를 가르는 변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 여러분이 3학년이 돼서 연계교재 공부를 정말 막힘없이 술술술 해나가시려면 단순히 번역하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번역하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속뜻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단시간에 안 되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Language provides the single most common variable. 언어는 최대 단일의 어떤 보편적인 변인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 변인에 의해서 different culture groups, 다른 문화 집단들이 식별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쓸래요?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봤더니 이제 동사가 어디에 있어요? have acknowledged. 자, 얘가 지금 인정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아,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이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뭘로 끝났나 봤더니 work로 끝났어요. 자, 일단은 얘가 주어 역할은 할 수 없어요. 왜? 주어는 있으니까. 그럼 혹시 목적어인가 한번 볼까요? 목적어면 을이라고 해석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지도자를 일합니다. 어떻게 지도자를 일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with whom을 해볼까요? with는 함께니까 우리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일합니다. 오, 요건 좋아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with whom이 되는 거고요. 쌤, 근데 그냥 we work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는데 그 앞에 have had the privilege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privilege라는 게 어떤 특권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는 working, 일을 하는 그런 privilege, 특권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어렵죠? 다시 해드릴게요. 자, 특권을 가져왔어요. 근데 특권의 내용이 뭐예요? Working with the leaders. 그 지도자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대단한 영광이고 대단한 특권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려왔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붙여서 해석할게요. The leaders, 지도자들. With whom we have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함께 일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려왔던 그 지도자들이요. have acknowledged. 인정했어요. 뭐를 인정했냐면 the validity of our perspective. perspective가 관점, 견해고요. validity는 타당성입니다. 우리 견해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가 약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말로 바꿔놔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타당성이 뭔데요? 그래, 들어보니까 네 말이 그럴듯하네. 네 말이 맞네. 이게 타당성이잖아요. 우리 견해에 타당성을 인정해줬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붙여서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그 특권을 누려왔던 그 지도자들이요. have acknowledged the validity of our perspective. 우리 관점, 견해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0번 한번 볼게요. 엄청 어렵네. 자, 이번에는 봤더니 전치사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행사 쏙 넣고 전치사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볼 겁니다. 자, rate란 단어가 뜻이 많지만 여기서 이제 속도란 뜻이거든요. 전치사 at은 속도랑 같이 쓰여서 무슨 속도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넣어서 해석하세요. 그 속도로 그들은, 여기서의 그들은 이제 엄마들이었겠죠. 엄마들은 offered new play materials. 새로운 놀이의 material이니까 재료죠. 새로운 놀잇감, 새로운 재료를 제공했습니다. 해석 좋지 않아요? 그 속도로 엄마들이 놀잇감을 제공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at which 쓴 건 잘했구나 생각하시고 혹시 which도 괜찮은지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주목보호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주어는 이미 있고 offered, 뭐를 제공했는지 목적어도 이미 있고 아, 얘는 주어도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되고 할 일이 없네. 이건 아닌가 보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이어서 가보죠. Mothers would vary the rate라고 해서 요 단어는요. 달리하다, 변화를 주다 이겁니다. 엄마들이 속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자, 무슨 속도인가요? At which they offered new play materials. 새로운 놀이 재료를 제시하는 그 속도를 달리했어요. 자, 근데 어떨 때 이런 일을 했을까요? When the children were losing interest. 아이들이, interest가 흥미, 관심이잖아요. 흥미를 잃어버렸을 때. 오, 요 아이가 좀 잘 갖고 논다. 그러면 그냥 냅두고요. 얘가 좀 지루해한다. 그러면 이제 얼른 새로운 놀잇감을 꺼내주고요. 자, 이렇게 놀잇감을 제시하는 속도를 다르게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쭉 가봅시다. Mothers would vary the rate at which they offered new play materials. 엄마들은 그들이 새로운 놀이 재료를 제시하는 그 속도를 달리했어요.
언제? When the children were losing interest.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쭉 공부했습니까? 이렇게 관계 대명사 앞에 뭐가 붙을 수도 있구나. 전치사가 붙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지? 나는 겁먹지 말고 선행사 끌어다가 전치사까지 같이 해석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 해석 안 된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시험에 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쓸래? 강 관계대명사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구별했죠? 그냥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뒤를 딱 살펴보고 주어 있네? 엥 목적어도 있네? 이 문장은 보어가 필요 없네? 그럼 얘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식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고요. 지금 당장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중에 상당수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이해를 못하지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첫 발을 담근 거고요. 그냥 해석만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관계 부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자, 관계대명사를 다 끝냈더니 이번에 이제 관계부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얘도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 이렇게 이제 모아서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은 막 혼돈을 일으켜요. 뭐라고 생각해요? 관계부사는 부사잖아요, 쌤? 그러니까 관계부사절은 부사절이죠. 막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뭐에서 배우고 있습니까? 형용사 편에서. 형용사 편에서 배우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명사 플러스 관계 부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관계 대명사랑 마찬가지로 관계 부사도 이 꾸며주는 명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건 겁먹지 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다. 그러면 우리 뭐 썼어요? where 썼죠.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이다. 그럼 우리 뭘 썼어요? when을 썼죠. 자, 지금 다 필기되어 있어요. 위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명사가 이유다. 그럼 뭘 썼어요? 우리 why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엄청 똑똑한 친구가 쌤, 방법을 나타내는 how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how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용사 편에서 다루지 않고 뒤에서 따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일단 우린 지금 뭐 하는 거? 꾸며주는 것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제가 여기서 고급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이때까지 중학교 때 이제 문법 배웠을 때에는 이 where를 여러분이 뭐라고만 배웠냐면 정말 진짜 장소, 레알 장소 뒤에만 where를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the house where, place where 이런 식으로 정말 장소를 수식할 때에도 where절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서양인들, 영어 원어민들의 머릿속에는 추상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는 것들, 그것도 where로 수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ircumstance, situation, 어떤 상황이라고 할 때에도요. 상황이라는 게 추상적인 어떤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도 뭘로 수식할 수 있다? where로 수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진짜 장소 아닌데 where 썼네, 틀렸어.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푸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쓸래, 관계 부사 쓸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관계 대명사 식별법은 앞에서 엄청 연습했죠. 걔가 뭘로 쓰여야 된다 그랬어요. 주목보 중에 하나로 쓰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요령으로 얘도 구별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한 번만 고비를 넘으면 그게 정말 맞는 키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쌤, 관계 부사절이죠. 그렇네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자, 근데 앞에 있는 명사가 situations, 상황이에요. 맞다. where는 정말 장소 말고도 상황 이런 말도 꾸며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잘 썼네요. 그런 것 같죠?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There are situations,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Where that compassion, compassion이라는 게 동정 이런 거잖아요. 동정이라는 것이 might cause problems,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동정심을 갖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상황도 있어요. 때로는 고지곧대로 이 규칙의 칼날을 들이대야 될 때도 있다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꾸며주듯이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There are situations where that compassion might cause problems. 그러한 동정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62번. 길어졌는데 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떻게? 쌤, 관계 대명사가 됐던 부사가 됐던 간에 어쨌든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인 거 똑같죠? 완전 천재네요. 그 다음에 쌤, 문화라는 건요. 물론 레알 장소는 아니지만 이게 추상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which도 꾸며줄 수 있고 where도 꾸며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감별법을 이용해야죠. 관계대명사는 우리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주목보. 근데 뒤에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The heart-shaped symbol, 심장 모양의 상징. 주어가 있네? 주어는 땡. 그 다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갖고 있는지 뭐도 뒤에 나와 있어요? 목적어도 있네. 땡. has란 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역할이 없네. 그럼 답은 뭡니까? where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해석은 어떻게 써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했죠. 그럼 그렇게 해봅시다. 심장 모양의 상징이 has no known meaning. 알려진 이런 뜻이죠. 알려진 의미가 없는 그러한 문화에서는요. It is unlikely to get a response. be unlikely to라고 하면 뭐뭐 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뜻이니까 반응을 얻을 것 같지가 않아요. 반응을 얻게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번역은 잘했어요. 그럼 무슨 뜻인데요?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잖아요. 심장 모양의 상징이 뭐게요? 예쁜 이거 하트 모양.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알려진 의미가 있어요? known meaning이 있어요? 있죠. 우린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학생에게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려가지고 딱 쪽지를 줬을 때 그 남학생도 나를 좋아한다. 그럼 이제 좋아하는 반응을 보일 거고 그 남학생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겠죠. 어쨌거나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화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하트 모양이나 이런 모양이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그려서 남학생을 줘도 어때요? 뭐야? 반응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이어서 해석을 해봅시다. In a culture where the heart-shaped symbol has no known meaning. 그 심장 모양의 상징이 알려진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문화에서는요. It is unlikely to get a response. 응답을 얻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응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63번 한번 봅시다. habitat이라는 단어 아세요? 몰랐으면 스스로 좀 한번 오늘 자책하십시오. 단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서식지란 뜻이에요. 막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서식지는 장소인데요, 쌤? 그쵸. 장소니까 where로 수식할 수 있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which로 수식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감별법을 써야 되겠구나. 자, 우리 이 which라는 단어는 주목보 중에 하나로 쓰여야 된다 그랬어요. The earth. 주어는 있고요. 우리 비동사는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그 묶음에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주어, 비동사, 보어 이렇게 되면 주어가 보어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 봤더니 보어 자리가 이미 차 있네. soft, 부드러운 이란 말로 차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보어 역할도 할 수가 없네? 얘는 역할이 없네. 맞아요. 그래서 뭘 쓰시면 돼요? where를 쓰시면 됩니다. 쌤, 근데 이상해요, 해석이. The earth is soft. 지구가 부드럽다. 자, earth가 지구란 뜻도 있지만 땅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땅, 흙이 부드러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가봅시다. They prefer habitats. 그들은 서식지를 선호합니다. 어떤 서식지? Where the earth is soft. 그 흙이 아주 부드러운 그런 서식지를 선호하고요.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그들은 자기들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서 보내요? Underground, 지하에서 보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안 어려우니까 제가 2번 해석 안 해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넘어갑시다. 자, 64번. 이번에는 봤더니 쌤 관계 부사절이에요. 꾸며주는 역할이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꾸밈을 받는 말이 reason, 이유네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을 꾸밀 때는 why로 꾸민다 그랬는데 잘했죠?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지 앞에서부터 다시 또 해석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여기 거짓말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수능 지문에 거짓말한다라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보다 있다라는 의미로 등장할 때가 훨씬 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라이를 보면 뭐라고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Here lies the reason.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Why natural control. 이 자연 통제라는 것이 is chosen. choose가 아니고 is chosen이니까 선택되는 거죠. 더 많이 선택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보다? Than pesticide used. pesticide란 단어 알고 있으면 스스로 한번 칭찬. 살충제란 뜻이죠. 살충제의 사용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자연 통제가 뭘까요? 뭐 예를 들면 해충이 있어요. 막 살충제를 뿌려요. 그러면 이제 땅도 죽고 다른 생물들도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안 되겠어. 뭐 요 해충을 잡아먹는 개구리를 키워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천적을 이용해서 뭔가를 죽이는 이런 걸 우리 이제 natural control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해석해 봅시다. Here lies the reason why natural control is chosen more than pesticide use. 여기에 자연 통제가 살충제의 사용보다 더 많이 선택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65번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아. 아, 관계 부사절 꾸며주는 역할. 그쵸? 앞에 있는 단어가 이유네. 그러니까 why 쓴 건 잘했음. 잘했죠. 자, 그럼 이제 해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John Ray, the English naturalist라고 했는데 존 레이가 누군지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컴마 찍고 이 사람 누군지 설명해줬어요. 동격. 자, 그 영국의 naturalist니까 동식물 연구학자 정도가 됩니다. 이 동식물 연구학자인 존 레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believe that, 다음과 같이 믿었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믿었냐면 there was a good reason, 좋은 이유가 있다.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석해 볼까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믿었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Why birds reproduce by laying eggs. 여러분, 이렇게 lay라고 하면 알을 낳다라고 할 때 이제 낳다란 뜻이거든요. 새가 알을 낳아서 reproduce, 번식하는 거잖아요. 번식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었대요. 역시 과학자가 되려면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없거든요. 왜 새는 새끼를 안 낳고 알을 낳지? 그런 생각을 이제 이 사람은 해본 거고요. 생각을 해봤더니 아, 새끼를 낳는 것보다 알을 낳는 게 새에게는 생존에 유리한 점이 더 많구나. 이제 이런 걸 알아내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레이라는 단어가 이제 알을 낳다라는 의미인 거 집어넣어서 해석을 붙여서 한번 해봅시다. John Ray, the English naturalist. 영국인 그 동식물학자인 존 레이는 believed that, 다음과 같이 믿었습니다. There was a good reason why birds reproduce by laying eggs. 새들이 알을 낳아서 번식을 하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아까 엄청 집중한 친구는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전치사 by는 어떨 때 쓴다 그랬어요. 방법을 나타낼 때. 그러면 번식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알을 낳아서. 아, 방법의 전치사 맞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막 힘들어지려고 하죠. 우리 이것만 하고 음악 들으면서 조금 쉬었다 갈 거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자, 66번. 얘는 봤더니 왼절이네. 관계 부사절이니까 괄호 열고. 괄호 어디서 닫을까 고민을 했는데 동사가 어디에 출연합니까? 보았다라고 이제 뒤에 동사가 또 한 번 나오죠. 쌤, 얘도 동사인데요. 얘는 왼절, 관계 부사절 동사니까 얘는 건드리지 맙시다. 아, 뒤에 있는 이게 진짜 동사구나. 그럼 꾸며주듯이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year라고 하면 이제 연도, 뭐 연이란 뜻이니까 이거는 시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왼절로 꾸며줄 수 있는 거 맞네. 잘한 거네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The year. 자, 연도, 해예요. 어떤 해입니까? When the fewest hurricanes, fewest니까 가장 적은이죠. 제일로 적은 허리케인이 were predicted, predict 예측하다, were predict 예측되답니다. 이
허리케인이 to occur,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었던 그런 해가 목격을 했어요. 뭐를? The highest number of hurricanes. 가장 많은 수의 허리케인을 목격했어요. 우리말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1998년이 뭐 가장 많은 허리케인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1998년에 허리케인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 해가 가장 많은 허리케인을 목격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세련되게 해석을 하자면 그 해에 허리케인이 가장 많았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The year when the fewest hurricanes were predicted to occur. 가장 적은 허리케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그 해에 saw the highest number of hurricanes. 가장 많은 수의 허리케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100점짜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67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살짝 함정이 있어요. 그냥 막 기계적으로 푸시면 안 돼요. 해석을 하셔야 풀 수 있어요. 봤더니 you have been singled out. single out은 너 이렇게 주목하는 거 너라고 해서 뽑아내는 거니까 선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be singled out이죠. 그러니까 선발되는 거네요.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선발되었던 times, 그때 해석 좋죠. 네가 선발되었던 때 괜찮잖아요. 여러분이 선발되었던 여러분의 인생.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가 선발되었던 너의 인생. 이건 이상해요. Your life를 수식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상적인 공간 where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times 시간을 수식하는 거구나.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when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when이 이끄는 절이 누구를? times를 수식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근데 뒤에 by도 남아있는데요. by는 우리 방법 혹은 수동태에서 행위자를 나타낸다. 이건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에 의해서인지를 밝혀주는 부분이 되겠네요. 이어서 해석할까요? Think about times in your life. 여러분 인생에서 이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When you have been singled out. 여러분이 탁 선발이 되었던 때요. 누구에 의해서? By someone very special. 아주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던 그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떠오르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물 떠오는 심부름을 시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막 이렇게 엎지를 수도 있고 아주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좀 똘똘한 친구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 떠오라고 시켰을 때 저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어린 마음에. 이렇게 이제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선발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68번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네. 어떻게 하면 돼요? Ancient times니까 고대 시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고 왼절이 꾸며주고 있어요. 맞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 고대는 어떤 때냐 하면 our reflexes. 이 단어는 막 머리 싸매고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어려운 단어니까 반사작용이란 뜻입니다. 우리의 반사작용이 had to be quicker. 더 빨랐어야만 했던. 뭐를 위해서요?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반사작용이 빨랐어야만 했던 고대 시대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말 막 무슨 맹수한테 쫓기고 그래야 살아남았잖아요. 거길 도망칠 수 있어야. 그러니까 반사작용이 당연히 더 빨랐어야만 했겠죠.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Our bodies, 우리의 신체는 are machines, 기계입니다. 어떤 기계예요? 요거 배웠는데 관계대명사절이 명사 수식하는 거. 어떤 기계냐면 that were designed, 고안이 된 기계예요. 근데 언제 고안이 됐어요? 고대에 고안이 된 기계예요. 자, 근데 고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의 반사신경이 생존을 위해 더 빨라야만 했던 시대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몸에 아직도 뭐 불필요한 부위에 털이 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보고도 막 심장이 뛰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반응들이 왜 남아있냐라는 겁니다. 왜 남아있어요? 고대에 만들어진 기계니까. 이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고대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현대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석 이어서 이번에 해보죠. Our bodies are machines that were designed in ancient times. 우리의 신체는요, 고대에 디자인이 된 그런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our reflexes, 우리의 반사작용이 had to be quicker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 더 빨랐어야만 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완벽한 해석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제가 오늘 어려운 내용을 막 여러분께 쏟아부어서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남은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You can count on me like 1, 2, 3, I'll be there. And I know when I need it, I can count on you like 4, 3, 2. 네, 노래가 참 달달하고 달콤하죠. You can count on me. 넌 내게 의지해도 돼. Like 1, 2, 3, I'll be there. 네가 하나, 둘, 셋을 하면 내가 그곳에 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혼자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N수, 다시 한번 이 대입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힘든 점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모르는 게 있어도 물어볼 친구가 곁에 없고, 내가 잠깐 눈 한번 붙이고 싶어도 곁에 깨워줄 친구가 없고, 그런 게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진짜 고마운 일이고, 여러분도 그 친구에게 그런 든든한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한 친구 되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대답도 해주죠. 자, 이제 남은 거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 볼 텐데, 다행인 건 얘는 별거 아니다. 얘는 막 여러분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근데 얘는요, 계속적 용법이니까 그냥 쭉 흘러가듯이 해석하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쌤. 꾸며주듯이 해석 안 하는데요? 그럼 형용사적 용법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관계, 대명사, 부사 얘기 다 했는데 얘만 나중에 뚝 뒤에 가서 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앞으로 끌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그냥 흘러가듯이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선행사, 컴마, 관계대명사, 동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선행사 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사가 동사해요. 쉽죠? 만약에 컴마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선행사 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사를 주어가 동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행사 뚝 찍고 관계부사 where를 썼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선행사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가 동사합니다. when을 썼다. 선행사 합니다. 그때의 주어가 동사합니다. 와, 쌤, 이건 진짜 쉬운데요? 그래요. 자, 한번 그럼 적용을 해봅시다. 69번. Humans live near the lakes. 인간이요, 어디 근처에 살아요? 호수 근처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그냥 넣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곳에서 they grow healthy crops. 그들은 healthy, 건강에 좋은 crop, 그 농작물을 갖다가 재배합니다. 오, 완전 쉽다. 그냥 이어서 쭉 가면 되네요. 그렇죠.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70번 바로 봐도 될까요? 자, 이번에도 쭉 이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It was a profound moment. profound라고 하면 심오한, 뭐 뜻깊은 이런 뜻이죠. 그것은 아주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요? 쌤 후주인데요? 살짝 한번 겁먹었어요. 아니요, 우리 이제 후주도 할 수 있습니다. 선행사 집어넣고 의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 순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will always be with her. 항상 그녀와 함께 할 거예요. 오, 해석 좋고요. 의랑 임팩트란 말이 이렇게 한 세트로 쓰인 거잖아요. 그 순간의 영향. 그래서 후즈 쓴 것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이켜보면 인생을 그 사건은 정말 딱 한순간에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이 평생 동안 나에게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붙여서 다시 한번 가보죠. It was a profound moment. 그것은 아주 뜻깊은 순간이었고 whose impact. 그 순간의 영향이 will always be with her. 항상 그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번 봅시다. 이제 슬슬 어려워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where 쓸래, which 쓸래를 물어봤어요. 쌤, 또 이거 두 개 구별하라고 하는데 감별법 똑같아요? 똑같아요. 주목보로 쓰여야 돼요. 근데 완전 땡큐죠. 왜? 뒤에 act, 작용을 하다, 행동을 하다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그럼 누가 빠졌다는 뜻입니까?
주어가 빠졌네. 그럼 여긴 누구 역할을 해야 돼요? 주어 역할을 해야 되네. 그럼 누구는 아닌 겁니까? 관계 부사는 주어 역할 같은 거 못하니까 쟤는 땡이죠. 그럼 앞에서부터 쭉 해석해 봅시다. You should boost. boost는 이렇게 막 북돋우고 신장시키고 하는 거예요. The surrounding muscles. surrounding, 주변의 muscle, 근육을 갖다가 강화시켜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 근육들이 act as a supporting system,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해요? support system. support system이라는 건 그 지지해주는 시스템이죠. 지지 시스템으로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볼까요? You should boost the surrounding muscles. 여러분은 그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켜야 하고요. 그 근육들이 act as a support system. 그 지지 체계로서 작용을 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측만이 저도 있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와서 뼈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쪽에 그 근육을 강화시켜야지 이렇게 뭐 바로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주변의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72번 볼게요. 자, reluctant란 단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꺼리는 이란 뜻이고요. which가 맞았다. 그러면 앞에 선행사 끌어다가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되는지 한번 봅시다. Housewives, 그 주부들은요, were reluctant, 꺼렸어요. 뭐 하는 걸 꺼렸냐면 to use instant cake mixes, 그 인스턴트 케이크 믹스를 사용하는 걸 꺼렸어요. 그 인스턴트 케이크 믹스가,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네요. 요구했거든요. 뭘 요구했을까요? Simply adding water. 단순히 물을 붓는 것을 요구했거든요.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물만 딱 부으면 케이크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주부들이 사용하기를 꺼렸대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글을 다 읽어보니까 주부들이 이거 너무 정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노력이 너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인스턴트지만. 그래서 이런 묘한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사용을 꺼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재밌죠. 편하려고 쓰는 건데 또 너무 편하면 살짝 죄책감이 들고 뭐 그랬나 봐요. 이어서 해석해보죠. Housewives were reluctant to use instant cake mixes. 주부들은요. 인스턴트 케이크 믹스를 사용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것은 required simply adding water. 단순히 물을 첨가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73번 한번 봅시다. 자, 73번을 봤더니 앞에 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 who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왜?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One of the earliest women surfers. 그 가장 초기의 여성 서퍼들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메리 허킨스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리고 그녀가 showed, 보여줬습니다. Very graceful form, 아주 우아한 폼을, 아주 우아한 동작을 보여줬어요. 어디에서? In the surf, 서핑에서요. 서핑 아시죠? 그 파도 위에 판 같은 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파도 타는 거, 거기에서 아주 우아한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 관계대명사 쓴 거 맞아요, 쌤? 맞죠. 왜? 뒤에 바로 동사 나온 걸 봐서는 얘가 뭘로 쓰였으니까? 주어로 쓰였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초기 여성 서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메리 허킨스였는데 그녀가 그 서핑에서 showed very graceful form, 아주 우아한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뭐까지 배웠어요? 계속적인 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행사 있고 컴마 뒤에 관계사,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물 흐르듯이 쭉 해석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 자체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 왜 오늘은 100% 이해 못했지? 라고 이렇게 자책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해드렸고, 네, 오늘의 숙제는요. 오늘 공부했던 문장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장 59번 문장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속에 감춰진 너를